재미계도담의 김종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서 이제 수원이나 서울 쪽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딱지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양도세에 비해서 장특공제 적용이라든지 비과세 적용, 그리고 대체 취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일반 주택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권리의 변경이라는 것이 관리 처분 인가 계획, 또 사업 시행 인가 결정, 그리고 사용 승인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에서 그다음에 권리에서 다시 부동산으로 변경되는 그러한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세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재건축 관련된 법률 규정을 추가적으로 알 때 제대로 된 이제 절세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주택이 있지만 서울 제기동 쪽에 우리가 이제 뚜껑이라고 하죠. 무허가 주택.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는 과거에 토지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가 없었지만 건물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싸게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차후에 딱지로 샀을 때에 여러 가지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잘만 구입하면 좋은 부분이죠.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 상담하는데 이제 수원 쪽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딱지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세금 부분을 다른 세무사들이 찾아갔던 계산이 안 돼서 저희 쪽에 오셨는데요. 어떻게 세금 부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는 결국 장특공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임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권리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옛날 빌라나 오래된 무허가 주택이나 뚜껑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취득하고 나서 우리가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파악해야 세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일, 즉 관리처분 인가되었을 때 그때가 비로소 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권리 변경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다 부신 다음에 새롭게 이제 사용 승인이 나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주택으로에 대한 권리 변경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상담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제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권리 변경이 발생하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가 쉽고 어려워지는데요. 우선 여기 표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입주권을 그냥 양도했을 때와 구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이것이 이제 신축주택으로 변경하고 나서 양도를 했을 때, 그리고 그냥 입주권 상태에서 사서 입주권으로 양도했을 때, 그리고 입주권으로 사서 신축주택을 양도했을 때로 케이스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청산금을 지급하면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서 거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우리가 산정할 것인지까지를 알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뚜껑이라든지 관리처분 인가 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걸 입주권으로 양도했을 때 성상금 지급이 없었다면 관처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구주택 취득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관처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권리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장독공제는 대상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수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령은 그냥 우리가 처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해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독공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구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우리가 신축주택을 사용 승인이 나고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 장특공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관처전 기간에 대해서는 구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신축주택 양도 시까지 전체에 대해서 장특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산 부분에 있어서 청산금을 지급을 했다면 이 부분은 관처 후에 청산금을 보통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도 시점까지를 장특공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주권 상태에서 만약에 주택을 취득했다 양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장특공제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에 대해서 입주권의 장특을 판단할 때 구주택 취득, 즉 부동산일 때 샀느냐 아니면은 요거를 관처 이후에 권리 변경이 일어난 딱지의 상태로 샀느냐에 따라서 장특공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번에 이제 들어왔던 그 세금에 대해서 쭉 납세자랑 상담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우선 요걸 알아야 됩니다. 관철 시점이 언제냐, 취득 시점이 언제냐, 추가적으로 우리가 불입한 청산금 불이익이 얼마이냐, 그리고 권리가액. 즉, 권리가액이라 함은 기존에 이제 기존 주택에 대한 평가 부분이죠.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게 지금은 100%지만 비례율이 예를 들어서 10%라면 110%가 되는 거죠. 즉, 종전주택에 우리가 미래에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액이 권리가액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나면 세금 계산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이 준공 후 양도하느냐, 준공 전 양도하느냐의 경우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준공 후 양도하는 케이스를 이번에 이제 세금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 전 부분에 대해서 소득 금액을 나누고 관리처분 인가 후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우리가 청산금을 지급했다면 그 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장특 공제를 관처 납부 이후 시점만 적용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부분도 청산금 불입이 있기 때문에 관처 이후의 종전주택과 청산금 부분을 구분해서 발라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의 부분과 관리처분 인가 후에도 청산금 납부하는 부분을 발라내서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하나, 둘,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나 이 장특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번 시간에는 이해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딱지, 즉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조금 더 기본적인 개념인 청산금이라든지 권리가액이라든지 비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